천여 명이 두 개의 축구장보다 작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해안에 위치한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에서의 생활 모습입니다. 이 작은 인공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집된 섬으로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68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맨해튼보다 4배, 홍콩보다 거의 10배 더 밀집된 수치입니다. 섬에는 자동차도, 경찰도, 제대로 된 도로도 없습니다. 단지 100개의 집들이 서로 붙어 있어 가족들이 좁은 골목과 해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섬이 되기 전 이곳은 카리브해의 작은 바위섬에 불과했습니다. 근처 해안의 어부들이 긴 항해 중에 폭풍을 피하고자 이곳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이 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섬에는 모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부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밤을 보내게 되었고 돌과 조개, 자갈을 이용해 땅을 조금씩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휴식처가 점점 영구적인 정착지로 변해갔습니다. 어부들의 가족들이 합류하고 집들이 지어지며 바위섬은 끈끈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이 섬에는 단 6개의 성씨만 존재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섬에는 묘지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를 타고 본토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주민들 간의 깊은 연대감 덕분에 섬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가족들은 밀접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밝은 색으로 칠해진 집들은 세대를 거쳐 물려받아 사용됩니다. 만약 집에 공간이 부족하면 그냥 위로층을 추가합니다. 때로는 10가족이 하나의 지붕 아래서 살기도 합니다. 결혼은 공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러 파트너와 자녀를 두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겹치는 관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사촌, 이모, 삼촌들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가족 정신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낚시 여행에서부터 거리에서 하는 게임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아래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고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힘이 됩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에서는 집이 너무 밀집해 있어서 일상이 좁은 골목과 공동마당으로 퍼져나갑니다. 집은 대부분 잠만 자는 곳이며 나머지 활동은 모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해가 뜨면 남자들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돌봅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방은 작고 어수선하며 깨끗한 물이 부족해 물은 주로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집안에서는 수십 명이 작은 방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옷들은 벽에 걸려 있고 아이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잠을 잡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맨발로 미로 같은 길을 뛰어다니며 가능한 작은 공간에서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에너지는 섬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교육은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섬에는 10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려면 대부분 본토로 떠나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가장 어린 세대, 섬 주민의 약 65%는 이 섬을 안전한 놀이터처럼 느끼며 자랍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싸움 닭, 개, 거북이와 간호상어가 담긴 수족관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의 삶이 언제나 바다와 공동체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따뜻하고 가까운 삶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공간 부족이 미칠 영향을 걱정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일상의 리듬이 기쁨으로 가득해 보이는 만큼 하나의 문제는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바로 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과 물품은 배로 콜롬비아 본토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쓰레기도 함께 들어옵니다. 정식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섬 한 구석에 쌓여 있으며 나중에 카르타헤나로 다시 배로 옮겨져야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콜롬비아 해군은 섬에서 약 2톤의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점점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섬의 생명줄이었던 주변 바다는 이제 쓰레기로 가득 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나 조개가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결국 그것이 다시 그들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청소날을 정해 가족들이 모여 자택 앞 좁은 길을 쓸고 청소합니다. 이는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 섬은 빠르게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살기. 과연 여러분은 팔을 걷어붙이고 섬 전체를 청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1번을 눌러 동참할래요를, 2번을 눌러 내일이 아니에요를 눌러주세요. 몇 명이 청소팀에 속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쓰레기만이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 긴급한 문제는 바로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섬 모든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에는 하수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의존합니다. 휴대용 화장실은 사용당 디천 콜롬비아 페소, 대략 50센트 정도의 비용이 들며 물은 집 밖에 놓인 양동이에서 공급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배설물이 종종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바다는 주민들이 식사를 위한 물고기를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섬 주민들은 이를 모두 알고 있지만 인프라를 구축할 공간이 부족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 부족이 두 번째 문제로 다가옵니다. 밖으로 확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 집을 쌓습니다. 두 번째 층과 지붕방을 기존의 좁은 집 위에 추가합니다. 거리도 너무 좁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웃의 거실을 지나야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도 없고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도 없으며 그저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를 보면 이미 이곳에서의 삶이 충분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7,600만 명이 사는 이 나라는 쓰레기로 넘쳐나는 거리와 모든 숨을 쉴 때마다 몇 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공기가 오염된 곳입니다. 정말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보고 싶으신가요? 화면 위에 링크나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찾는 여정을 다시 보고 싶다면 돌아오세요. 끝없이 푸른 카리브해에 둘러싸인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에서는 물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깨끗한 식수는 섬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자연적인 담수원이 없습니다. 요리와 음료를 위해 주민들은 본토에서 배로 가져온 생수에 의존합니다. 이 물은 비용이 비쌉니다. 오펙의 물은 10촌 페소로 많은 가구에 부담을 줍니다. 비가 오면 주민들은 최대한 많은 물을 모아 공동 물탱크에 저장합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카르타헤나나 심지어 콜롬비아 해군에서 긴급하게 물을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물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은 세수나 빨래는 바닷물로 해결하고 귀중한 식수는 오직 음료로만 사용합니다. 매일매일이 물 한 방울이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섬의 지도자들은 이제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담수화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발명과 회복력으로 살아남은 이 공동체가 안정적인 식수를 확보할 방법을 찾는다면 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자면 이 끈끈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생명선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섬 한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약 20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며 3명의 교사가 가르칩니다. 많은 가족에게 교육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비록 10학년 이후에는 섬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의료는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섬은 한 명의 간호사에게 의존해 경미한 부상에서 심각한 질병까지 모두 다뤄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의사와 보조를 배치하여 일상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배를 타고 본토로 가야 합니다. 섬에는 병원도 앰뷸런스 서비스도 없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는 시설 부족을 넘어선 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졸업하면 전체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누군가 병에 걸리면 이웃들이 힘을 합쳐 돕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정신이 이 섬이 한계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주민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는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감을 통해 유지됩니다. 많은 면에서 관계의 밀접함이 정식 보안을 대체합니다. 섬에는 법 집행이 부족하지만 그 대신 디지털 연결이 있습니다. 2020년에 콜롬비아 정부는 무료 24시간 인터넷 핫스팟을 설치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민들은 버튼 하나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사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교육 자료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섬 밖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차도, 도로도, 공간도 부족한 이 섬에서 디지털 연결의 도입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작은 섬과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에 간극을 좁혔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터넷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경제는 여전히 더 오래된 전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낚시, 관광, 그리고 싸움달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낚시는 산타크루스텔 이슬로테를 지탱해온 주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관광입니다.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섬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작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 입장료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를 돕는 자원이 됩니다. 관광객들은 섬의 좁은 골목을 지나며 밝은 색으로 칠해진 집들을 구경하고 섬의 작은 수족관을 방문합니다. $2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거북이나 무해한 간호상어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지역 가이드, 보트 조종사, 그리고 수족관을 운영하는 가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 동물을 가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타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처럼 작은 섬에서 여가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들이 서로 붙어 있고 열린 공간이 거의 없어서 문화, 음악, 놀이가 존재할 공간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동체는 삶을 축하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며 여가는 그들의 회복력의 중심입니다. 섬의 중심에는 작은 야외 마당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저 벽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해가 지면 이곳은 섬의 댄스장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웃들은 크리스마스, 새해, 생일을 축하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춤추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벽에는 산 베르나르도 군도의 10개 섬의 이름이 그려져 있어 이곳의 사람들이 넓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드게임도 사랑받는 여가 활동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은 탁자 주위에 모여 도미노나 파르체시를 즐깁니다. 이런 여가 시간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게임과 모임은 사람들 간의 연결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섬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어도 아이들과 어른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축구를 즐깁니다. 공이 바다로 날아가면 누군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공을 가져옵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정이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는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는 미래 프로젝트가 현재 건설 중이며 이는 전통, 예술,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섬 주민들은 언어, 음악,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바다 거북, 앵무새, 맹그로브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타크루스텔 이슬로테 사람들에게 문화와 여가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섬의 심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밀집된 장소에서조차 기쁨과 전통,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섬은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삶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위에서 보면 이 작은 섬은 희미한 불빛 몇 개가 점점이 보일 뿐입니다. 전력망은 없고 오직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만 전기를 공급하는 작은 발전기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약한 전구를 사용하고 골목은 거의 어둡습니다. 가족들은 촛불이나 손전등을 사용하고 상인들은 자작 램프를 사용하여 가게를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튀긴 간식, 수제 사탕, 음료수를 싸서 판매합니다. 아이들은 희미한 불빛 속 골목을 달리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불에 구운 음식을 만드는 소리와 섞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이곳은 혼잡하고 매력적인 섬 주민들이 얼마나 자원풀하게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음악은 자주 밤새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DJ가 나와 섬의 댄스장이 되는 마당에서 쇼를 벌이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별빛 아래 모입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거나 상점 근처에서 서로를 보며 어둠 속에서도 섬의 정신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밤은 또한 도전을 안고 옵니다. 조수의 상승으로 거리가 물에 잠길 수 있으며 좁은 골목에 무릉덩이가 생깁니다. 어떤 구석은 비어있고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웃들은 서로를 돌봅니다. 신뢰가 경찰 없이도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에서 밤이 가장 인상적인 점은 고난과 회복력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전기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서로의 회사 속에서 빛을 찾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살아있는 모임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밤이 음식, 음악, 웃음으로 가득한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작은 섬은 주변 바다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주민들은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는 사람들로 유명하지만 그 섬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섬의 바깥에 있습니다. 카리브해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이 섬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해왔습니다. 물고기, 랍스터, 심지어 바다 거북까지도 주민들의 요리 솥을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민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문화적 전환이었습니다. 한때 사냥의 대상이었던 바다 거북은 이제 그들을 의존했던 공동체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부들이 그물에 거북이를 우연히 잡으면 그 거북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보존단체가 도착하면 바다로 풀려납니다. 식량 자원이었던 것이 이제 자랑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 환경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거북이를 보호하는 것이 섬이 의존하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의 아이들에게 거북이는 더 이상 저녁 식사가 아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거북이 외에도 이 공동체는 외부 재단과 협력하여 산호초와 맹그로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는 물고기 자원을 유지하고 섬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청소의 날에는 주민들이 좁은 거리를 쓸고 해변 청소와 맹그로브 재조림 활동도 조직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바다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분명합니다. 이 노력의 놀라운 점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장소 중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환경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아마 이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이 보호하는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다를 보호하려고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위협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바로 땅입니다. 산타크루스델 이슬로테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공동체는 재난에 직면하고 적응하며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들의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74년 전 섬을 휩쓴 파괴적인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들은 야자수, 진흙, 나무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끔찍한 화재로 모든 집이 재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강한 자재인 콘크리트와 벽돌로 집을 재건했습니다. 그 화재는 비극이자 전환점이 되어 공동체의 회복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싸우기 어려운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자체입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는 해수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높은 조수나 열대성 폭풍이 닥치면 홍수는 끊임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한 폭풍이 그들이 지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갈까봐 걱정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우지 않습니다. 섬 자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과 자갈, 심지어 쓰레기까지 세대를 거쳐 운반되어 형성된 섬입니다. 많은 면에서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삶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결단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창의성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걱정 속에서도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해적 보물에 관한 전설, 예를 들어 선장 루이스의 상자가 주변 바다 밑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섬 주민들에게 그들의 집이 고난만 있는 곳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신비, 유산이 있는 곳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 사람들에게 과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섬을 지은 사람들의 고난과 승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직면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기후 현실에 대비하면서 한 세기 넘게 그들을 정의한 회복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과거와 불확실성의 균형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그 여정은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배를 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섬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입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는 산 베르나르도 군도의 푸른 바닷속에 숨겨져 있으며 카르타헤나에서 배로 약 2시간, 작은 해안 마을인 톨루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도, 다리도, 매시간 다니는 페리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현지 배 투어와 여행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출발 시간을 놓치면 개인 배를 빌려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 항해는 섬 자체만큼이나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배가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가면서 끝없는 수평선이 갑자기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때 불쑥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가 나타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집들의 조각보처럼 보입니다. 물 위에서 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거의 프라기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발을 디디면 이곳은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됩니다. 아이들은 팔을 뻗은 길보다 좁은 골목에서 축구를 하며 주민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관광객들은 탐험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섬을 외부인으로가 아닌 손님으로 경험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로 삼는 곳은 섬의 겸손한 수족관입니다. 그곳에서는 거북이, 가오리, 심지어 아기 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몇 페소로 방문객들은 이 생물들과 함께 수영을 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가족들에게 수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구 경기, 작은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신선한 튀긴 생선, 섬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 공동체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행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행이 주는 관점입니다. 극도의 밀집 상태와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은 드뭅니다. 배가 다시 바다를 건너며 돌아갈 때쯤 사진뿐만 아니라 이 섬을 집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회복력, 따뜻함, 결단력에 대한 경외감을 안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제 카리브해의 작은 점인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의 놀라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섬은 회복력, 공동체, 생존에 관한 가장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밀집된 인구 밀도였나요? 가족 간의 유대였나요? 아니면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